프랙탈 기하, 공통점을 찾아라. 프랙탈이란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를 말해요.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묘한 전체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즉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975년 브누아 망델브로가 처음으로 쓴 단어로 그 어원은 조각났다는 뜻의 라틴어 형용사 프랙터스예요. 자연계에서도 프랙탈 구조가 자주 발견되며 리아스식 해안선 및 나뭇가지, 창문의 성의가 자라는 모습, 구름, 산맥, 번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프랙탈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현실 세계의 매우 불규칙한 물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어요. 프랙탈 기하학은 프랙탈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의 하나로, 이는 과학, 공학, 컴퓨터 예술에 적용되기도 해요. 코흐의 눈송이. 스웨덴의 수학자 헬리에 본 코흐가 고안한 프랙탈 도형으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 출발해서 정삼각형의 각 변을 3등분하여 가운데의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처음 정삼각형의 바깥쪽에 그린 후 마지막으로 가운데의 선분은 지워요. 이러한 과정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요. 과정을 반복할수록 눈송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므로 코흐 눈꽃, 코흐 눈송이, 눈송이 곡선이라고도 해요. 학술적으로는 직선이 곡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도 일상적으로는 곡선이 직선의 반이어로 여겨짐을 생각할 때 사실 코흐 곡선은 죄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어떻게 보면 틀린 명칭이지만 조작을 거듭할수록 꼬불거림이 심해져서 곡선과 흡사해지므로 아주 이상한 명칭도 아닌 거죠. 코흐의 눈송이에서도 프랙탈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유사성을 볼 수 있는데, 직전 단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다음 단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코흐 눈송이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늘어나지만 그 넓이는 무한히 커지지 않아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리 무한히 반복해도 일정한 길이보다 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코흐 눈송이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늘어난다고 하니까 상상이 가질 않죠? 코흐의 눈송이를 무한히 확대를 한다고 상상해보면 다음의 화면과 같아요. 계속 확대를 해도 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면서 그 길이는 무한히 늘어나게 되겠죠?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한등비급수를 배우게 되면 코흐 눈송이의 둘레의 길이가 무한대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랙탈 도형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구불구불한 남해안의 해안선에 대하여 그 길이를 계산해 볼까요? 1975년 프랑스 수학자 브누아 망델브로 박사가 영국의 리아스식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측정을 시도했어요. 그는 자의 눈금 크기에 따라 전체 해안선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 그림에서 남해안 왼쪽 그림에서 해안선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자와 오른쪽 그림에서 해안선을 측정한 자의 한 눈금의 크기는 6배가 차이 났어요. 우리는 눈으로만 비교해도 오른쪽 해안선의 길이가 더 길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측정하는 자의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해안선의 길이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앞에 코흐의 눈송이처럼 계속 확대하여 둘레를 살펴봤듯이 마찬가지로 위성사진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보면 프랙탈 도형처럼 해안선의 길이가 무한히 펼쳐질 겁니다. 기하학에서 차원은 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입체는 3차원 등과 같이 자연수를 이용하여 표현하지만 프랙탈 도형은 자기 유사성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자연수 차원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프랙탈 도형은 변의 길이가 커지는 만큼 넓이는 커지지 않으므로 완전한 면이 아니어서 1차원도 2차원도 아니게 되므로 프랙탈 도형의 차원은 소수로 표현해요. 코흐의 눈송이는 1.261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은
폴란드의 수학자 시에르핀스키가 창작한 프랙탈 도형이에요. 첫 단계에서는 한 정삼각형의 각 중점을 이어 4등분된 정삼각형 중 가운데 한 개를 지우고, 다음 단계에서는 남은 3등분의 정삼각형에 대하여 앞 단계에서와 같이 실행을 해요.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 도형이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이 됩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에서도 프랙탈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유사성을 볼 수 있는데, 직전 단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다음 단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무한히 늘어나지만 그 넓이는 0에 가까워지게 되며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차원은 1.585가 됩니다. 맹거의 스펀지는 오스트리아의 수학자 칼 맹거가 창작한 프랙탈 도형으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이에요. 첫 단계에서는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를 3등분하는 점을 이어서 가운데 부분만을 제거해요. 다음 단계에서는 남겨진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 맹거 스펀지가 됩니다. 맹거의 스펀지에서도 프랙탈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유사성을 볼 수 있는데, 직전 단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다음 단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이와 같은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맹거의 스펀지의 넓이는 무한히 늘어나지만 그 부피는 0에 가까워지게 되며 맹거의 스펀지의 차원은 2.726833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자연에서 프랙탈 구조가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고사리 잎에서도 프랙탈 구조가 나와요. 아래 그림은 영국의 수학자 반즐리의 이름을 딴 프랙탈 도형으로 반즐리 고사리라고 해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빨간색 부분과도 자기 유사성이 드러나는 프랙탈 도형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로마네스크 브로콜리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체 브로콜리의 모양과도 자기 유사성이 드러나죠? 아래 그림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진 프랙탈 도형에서도 부분과 전체에서 자기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왼쪽 그림은 겨울철에 창가에 맺힌 성해의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위성에서 찍은 해안선의 모습이에요. 아래 그림들은 위 그림과 비슷한 모양으로 자기 유사성을 이용한 프랙탈 도형이에요. 왼쪽 그림은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 번개가 치는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앵무조개의 단면을 자른 모습이에요. 아래 그림들은 위 그림과 비슷한 모양으로 자기 유사성을 이용한 프랙탈 도형이에요. 자연을 더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탐구가 깊어지면서 자연의 많은 현상들이 프랙탈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 자연 현상은 CG라 부르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프랙탈 이미지를 통해 정말 자연스럽게 재현하고 있어요. 아래 그림은 기본 도형인 삼각형을 이용하여 단계별로 작아진 삼각형을 조금씩 변형하여 실제 산의 모습과 같이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작업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그림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업한 산과 산맥의 모습을 실제와 같이 사실적으로 재현해놨어요. 이런 이미지들은 영화나 게임처럼 자연스러운 배경이 필요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참고로 컴퓨터 그래픽이란 컴퓨터 화상 처리라고도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는 작업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에요. 컴퓨터 활용 분야 중 컴퓨터 사양의 발전과 맞물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 대중문화의 저변을 넓혔으며,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면 인력으로 회화 작업을 하였던 이전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각광을 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프랙탈 기하는 수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컴퓨터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해요.
컴퓨터의 도움이 없이 프랙탈 도형을 만들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프랙탈 구조는 해안선, 식물, 번개, 구름 등 자연계의 현상과 연관이 되며 현실에서 불규칙한 물체들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랙탈 기법은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활용이 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이미지 압축 등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어요. 또한 예술적인 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프랙탈 아트 또는 프랙탈 디자인이라고 불리는데 끝없이 반복되고 불규칙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통일성과 질서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예술의 한 분야예요. 다음 프랙탈 아트 작품을 감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질 강의에서는 기본 도형인 점, 선, 면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